여기 작전 훈련을 하고 있는 영국 SAS 특수부대원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실전 경험과 훈련 강도로 엘리트 부대원들로 소문난 이들은 왜 도대체 한국에 훈련을 하러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이 한가득한 채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도착한 그들은 군사 관계자의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그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어떠한 경험을 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영국 SAS 특수부대원 크리스치가 제보해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SAS 특수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크리스입니다. 저희 특수부대는 적 후방 깊은 곳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적 후방 중간이나 깊은 곳에서의 사보타지와 기습 공격을 통한 주력군의 전투 준비를 하며 영국 영토 내외에서의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거나 타국가의 특수부대를 훈련시키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수부대는 세계 최초의 전문화된 특수부대로서 오늘날 여러 다른 나라들의 비슷한 특수부대의 모델이 되었고 세계에서 잘 훈련된 특수부대로서 매우 유명합니다. 저는 항상 모든 작전에 진심으로 투입하며 최근 상까지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희 부대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SBS, SRR, SFSG, UKSF 등 여러 특수부대가 많은데요. 부대별로 각각 5명씩 창출해서 한국에서 한국의 특수부대와 전술 경합을 한다는 일정이 잡혔습니다. 저희 영국 특수부대들과 경합을 하는 건 이해가 되었지만 저희가 한국까지 넘어가서 한국의 특수부대와 경합을 한다는 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들이 저희한테 오는 것도 아닌 저희 영국 특수부대가 먼 작은 나라 한국까지 넘어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그들은 아직 북한과의 전쟁도 끝내지 못하는 의존적인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들과 저희는 경합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북한의 침략을 이겨낼 수 없는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당연히 우리 부대 대표로 창출되었습니다. 1시간이라는 비행을 마치고 저희는 한국에 도착했는데 입출국 장소에 많은 인파가 소란스럽게 몰려 있었어요. 그들은 단체로 한국에 여행 온 여행객들이었고 그들은 공공장소임에도 엄청나게 떠들어대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출국심사를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출국심사 순서가 줄지를 않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관광객 무리 중 한 명이 자리를 맡아 서 있으면 그 앞에 계속 일행들을 세워 새치기를 시켰던 것입니다. 저희보다 앞에 있던 한국인이 그 모습을 보고 공항 직원에게 그 상황을 전했습니다. 저희 영국에서는 저런 매너 없는 사람들과 엮여봐야 좋을 게 하나 없었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겠지만 얼마 되지 않아 공항 경찰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상황을 신속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관광객들은 중국인들이었고 경찰들은 유창한 중국어로 그들을 단호히 제지했습니다. 저희는 공항 경찰이 어떻게 저렇게 중국말을 잘할 수 있는지 놀랐습니다. 중국인들을 제지한 후 공항 경찰부는 저희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번 특수부대 합동훈련으로 오신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그러시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인솔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분이 저희를 인솔하시는 와중에 궁금한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는 원래는 군인 출신인데 지금은 은퇴를 하시고 공항 경찰의 업무를 하고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그 후 입출국 절차를 진행하는데 저희 영국에는 없는 시스템이 있어 신기했어요. 너무나도 빠른 입출국 절차와 특히 아날로그 형태의 종이 여건이 아닌 QR코드로 입출국 절차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너무나 편하더라고요. 저희 영국에서는 1시간 넘게 걸릴 입출국 절차가 10분 만에 이루어지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수화물도 매우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다르다는 걸 조금씩 느끼게 되었고 왜 우리 영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따라는 하는 게 좋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군 관계자의 인솔하에 군부대로 가야 했지만 일정상 3시간 정도 대기를 해야 했기 때문에 공항에서 잠시 머물다 출발하자고 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공항 의자에 앉아서 대기할 줄 알았는데 관계자분이 어디론가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정말 판타스틱한 한국에 놀랐어요. 공항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잠을 잘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샤워와 운동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은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한국의 최신식 시설과 엄청난 인프라에 놀랐습니다. 저는 특수부대 임무 특성상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보고 많은 공항을 겪어봤지만 이런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춰진 건 정말 한국이 처음이었어요. 이런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요금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했지만
군 관계자분은 웃으며 이 모든 것은 당연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저희가 해외 파견을 가도 그곳에서의 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비로 충당해야 했는데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에 들어가는 비용은 군 관계자님께서 처리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편안한 잠자리와 함께 즐거운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군 관계자님께서 식사를 하고 군부대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관계자분께서는 한국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다며 저희를 어느 식당으로 데려가셨습니다. 도착한 식당은 매우 허름했습니다. 식당 건물도 참 특이해 보였습니다. 현대적이고 엄청난 규모의 공항 건물과는 상반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식당 안으로 들어갔는데 식당 안에는 호수와 커다란 나무들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마치 공원에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좌석에 앉았고 식사 메뉴가 나왔는데 커다란 뚝배기에 뽀얀 국물과 커다란 갈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음식의 이름이 뭔지 물어봤고 이건 왕갈비탕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소고기를 오랫동안 끓여서 깊고 감칠맛이 나는 국물로 만든 음식인데 필수 아미노산과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분이 풍부해 몸의 허한 기운을 북돋아주기 때문에 기력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음식은 뼈 건강에도 좋으니 오늘 있을 일정을 위해서라도 마음껏 든든히 챙겨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새콤달콤한 깍두기나 아삭한 김치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갈비탕은 처음 먹어봤는데 깔끔하면서 담백하고 깊은 맛이 나는 데다가 고기도 질기지 않고 연해서 갈비탕이라는 요리의 맛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밥을 말아 국물까지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한국의 싱그러운 자연 속에서 함께 먹는 식사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는 특별한 디저트인 인절미 빙수를 우리 부대원들에게 선사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경험들을 마치고 군부대로 이동하려는데 대원 중 한 명이 핸드폰을 인천공항에서 머물렀던 휴게 공간에 놓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대원은 그 안에 사랑하는 아내와 딸, 그리고 부모님의 사진이 있어 잃어버리면 안 된다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군 관계자님은 잠시 기다려보라고 말씀하시곤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그는 휴대폰을 찾을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핸드폰을 두고 왔는데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분은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하셨고 이내 핸드폰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에 가도 잃어버린 핸드폰을 다시 찾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인천공항으로 다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관계자님께서는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절대 탐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문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나 식당에 물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몇 시간이고 자리를 비워도 그 물건은 사라져 있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당최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정말로 핸드폰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와서 몇 번 놀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핸드폰을 되찾고 드디어 전술 경합 훈련을 하러 한국 군부대로 이동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최첨단 시스템, 좋은 시설과 인프라를 가졌다고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저희가 우위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예상과 다르게 한국 군부대 안에는 최첨단 시설들과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었고 한국 특수부대원들은 이미 그 안에서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대는 한국에게 군사력만큼은 지지 말자는 의지를 다지고 다 함께 전술훈련이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두 곳의 한국의 특수부대와 저희 영국 특수부대 세 곳은 각각의 거점에서 시작해 서로의 기지를 탈환하는 5팀 간의 경쟁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 특수부대팀이 영국 SBS팀의 거점을 탈환했다는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영국 부대원들은 모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SBS 부대는 항상 저희와 1, 2위를 다투던 팀이었는데 시작한 지 15분도 되지 않아 한국에게 점령당했다는 소리에 절로 긴장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보다 한국의 군사력이 높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 팀은 한국의 특수부대 1팀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생각보다 탄탄한 조직력에 감탄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체계적이었고 실전 경험이 많은 듯한 팀장은 상황을 유연히 대처해 나갔어요. 하지만 저희 팀 또한 실전 경험은 밀리지 않았고 대치 끝에 저희 SAS 부대는 한국 특수부대 2팀을 제압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국 특수부대 1팀도 SRR 특수부대를 제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저희 SAS팀과 한국 특수부대 1팀만 남았습니다. 우리 부대는 한국 부대원들이 재정비하기 전에
그들의 거점을 공략할 계획이었지만 이것을 간파한 듯 그들이 미리 대비해두고 간 덫에 저희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 1팀이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내노라 하는 부대원의 상까지 받은 저로서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별 볼 일 없는 데다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태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때 저에게 한국 부대 팀장이 다가와 저에게 한 수 배웠다며 악수를 권해왔습니다. 그 모습에 화가 나려고 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승리를 깨끗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얕잡아보고 과소평가했던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번 일정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시설과 문화, 시민의식까지 배울 게 너무 많았던 그런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을 무시했던 영국 엘리트 군인이 한국에 와서 국방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점에서 한국에 대해 다시 알게 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께 감동을 전달해드리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